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동안에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모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육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코칭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형 여러 가지를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뽑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던 온스타인과 헌킨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수많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형은 기술적, 비기술적으로 분류된다. 교과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설계자는 기술적 접근을 선호하고 학습자를 교육과정 핵심으로 보는 사람은 비기술적, 총체적 접근을 옹호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기술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과학적 모형은 교육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 조직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러한 체계적 접근 방법의 최대 관심은 학습 효과를 높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모형,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있고, 그리고 비기술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법의 모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교사 중심의 수업,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그런 수업 어떤 상황에서의 대부분의 개발 모형들은 기술적, 과학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과학적 모형, 대표적인 학자로 타일러나 타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헝킨스, 그리고 워커, 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타일러와 타박자의 모형을 통해서 이 체계적인 접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의 합리적인 모형은 타일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4가지 문제로부터 그의 모형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세 번째,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 네 번째, 이런 교육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타일러의 합리적인 모형의 키워드는 교육 목표, 학습 경험, 그리고 조직화, 그리고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막 내용을 열거하고 막 제시해주고 막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막 필기를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든 외우려고 해서 어떤 학습의 결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을 잘 끌어올리려고 막 학생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수업 상황에 맞는 모형이 바로 이 타일러의 합리적인 모형입니다. 타일러의 합리적인 모형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설명한 타바도 역시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일러의 모형과 그 다음에 타바의 이 모형 두 가지 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모형,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타바의 귀납적 모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바의 귀납적 모형은 타일러의 방금 알아봤던 타일러의 이 모형을 조금 더 정교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타일러가 이렇게 4가지의 문제를 제시했다면 이 타바는 이 4가지에다가 3가지를 더 더해서 7가지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교육과정이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인데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요구의 진단, 목표의 공식화, 내용의 선정,
내용의 조직,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활동의 조직, 평가와 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바 모형에서의 어떤 내용은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교사를 참여시키려고 의도했다는 점, 그리고 상의하고 그거를 그냥 전달하는 하달식의 개발 방식, 그러니까 중앙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교사에게 전달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좀 지적하고, 교육과정은 실제로 수업을 해본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약간 타일러의 어떤 그런 모형에서 많이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기술적 과학적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기술적 과학적 모형을 설명을 해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비기술적 총체적 접근 모형을 보다 더 대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비기술적, 비과학적 모형, 비체계적인 이 접근 방식의 모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접근에서는 교육과정 활동의 주요 초점을 내용이 아니라 그 학습자 혹은 이 교수 설계자, 이 개인으로 본다라는 점입니다. 이 교과라는 내용이 반성을 위한 기회와 학생이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역동적인 어떤 참여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이 안 틀어지도록 그 학습자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 자체를 중시하면서 내용이 또 반영되고, 학습자와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또 내용이 반영되는, 즉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인 어떤 요구와 실천적인 활동을 통한 경험, 그리고 내적인 어떤 자각심,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며 그들의 자율성을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요소로 삼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을 주장한 학자들은 교육과정이 학생이 중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비전문가적 구성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형들을 주장한 학자들 중에서 웨인스타인과 판티니의 정의적인 모형도 있고, 그리고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모형도 있고, 그리고 코넷의 개별적 실천적 이론 모형도 있고 등등 모형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모형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모형입니다. 이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모형은 사회적인 실제, 그러니까 그 실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구성이 되고, 구성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재구성이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즈너에 있어서 교육과정 개발이란 예술가가 상상력을 막 발휘하듯이 교육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는 일단 목표를 세워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세우고,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내용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 아이즈너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눌 커리큘럼, 영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교육과정은 비교과 교육과정, 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스팀 교육 이런 것들과도 많은 이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어떤 전통적인 학문적인 교과에서 조금 벗어나서 학교 교육과정에 배제된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천문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즈너는 학교 교육이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교육 방식이 인지적 발달에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전달하는 거를 막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짜놓은 그런 특정 교과, 국어, 사회, 영어
뭐 수학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한쪽으로 방향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배제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제 아이즈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습 기회의 유형을 좀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교육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계단식,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아예 연구 과제를 쫙 풀어놓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연구 과제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필요한 기능들을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미집 모형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용은 영역을 조직하고, 그리고 제시 양식과 그 다음에 반응 양식을 좀 구별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걸 주고, 그리고 어떤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또다시 제안해야 되는지, 그래서 형태를 제한시키지 말고 좀 풀어놓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도 목표 설정에서부터 내용 선정, 조직에 이르기까지 선택으로 이루어지므로 평가는 그런 선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 선택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이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모형을 바탕으로 만든 시리즈가 바로 명화로 만나다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한마디는 우리가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특정 교과만을 공부하기에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 기술적으로 높아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이제 정의되고 풀어 가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사실 좀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초등학교 때는 뭐 더하기 뭐는 뭐다, 뭐분의 뭐 더하기 뭐분의 뭐는 뭐다,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개념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개념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 아웃풋 되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어떤 학습 내용을 보면 문제는 간단한 한두 줄, 뭐 표가 하나 정도 있을 정도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학습 내용들이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긴 어떤 생각하는 시간에서 그냥 매번 A라는 유형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경우의 가지를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을 나중에 다시 내가 떠올려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한 경험을 초등학생 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코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모형처럼 영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 좀 배제된 것 같은 교육과정,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융합교육이나 통합교육이나 스팀 교육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특정 교과에 연결해서 이제 하는 거죠. 특정 교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특정 교과를 그 특정 교과에 국한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를 여러 가지를 합침으로써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사고를 좀 넓히고 좀 이렇게 깊이 파내는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초등학교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화로 만나다에서 제가 이제 설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트 같아 보이지만 아트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앞부분이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고 그 깊이가 되게 깊지도 않죠. 이 아트를 빌어서 우리가 해보게 되는 사고력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트의 주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가 던져줬을 때 그 거리들에 대해서 뭔가 기법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코칭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초등학교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너무 특정 교과에 매달려서 그 교과를 선행하고 앞서가는 데에 시간을 쓰지 말고 내 생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를 경험하는 데 쓰시라 라는 것이 오늘의 제 코칭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오늘 배웠던 이런 어떤 교육과정의 모형의 또 다른 모형에 대한 코칭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